버블이 된 경우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 이 조방원도 네. 또 관심사예요. 왜냐면 네. 연초까지 상반기까지 너무 좋았어가지고.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이게 수급적인 측면이나 뭐 워낙에 네. 또 IT가 간다고 하니 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는 네.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그렇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조방원은 저는 수비수라고 수비수.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은 2년에서 3년 정도치의 이제 수주 잔고를 갖고 있다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추가 수주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시장에서 잘 알고 있고, 주가에 어느 정도 올해 중반까지 크게 반영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 좀 못 갔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IT를 살려고 하다 보니, 주가가 좀 올라 있는 거를 좀 팔고 이제 IT를 샀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약세를 보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그 수비수로서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다만 올해 상반기보다는 좀 느낌은 조금 달라진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내년 초까지는 이제 뭐 새로운 신규 수주,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이제 잠수함 같은 것들을 수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 것들은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게 붙어줘야 되는데, 그 새로운 게 결국에는 잠수함을 좀 크게 봤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잠수함을 우리나라가 받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조금씩 이제 의구심이 좀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재평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주를 받았을 때도 이 잠수함은 다른 선종에 비해서 되게 롱텀 계약이에요. 당장 매출액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진 않거든요. 막 5년, 10년 걸릴 수도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단기간에 반영되진 않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만약에 수주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단기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적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좀 롱텀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조선에 대해서는 좋은 건 알겠지만 약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도 마찬가지로 뭐 2, 3년 뭐 수주 있고 지금 뭐 추가 수주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성황 상태로 간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그래도 계속 투자가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그 방산 회사에 주어졌던 멀티플 자체는 약간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올해 상반기까지의 느낌하고는 약간 달라진 부분은 존재한다. 막 신났는데 막 익사이팅한 정도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까지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대체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IT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이제 IT가 생기면서 쭉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꼭 조방원이 아니어도 되는 쪽으로 시장 환경이 바뀐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우선순위를 두자고 하면은 저는 조방원 중에서 저는 원전을 내년에 모멘텀이 제일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산, 그리고 조선, 요 순으로 원방주로 이제 내년에는 그 순으로 보고는 수비수로서의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또 맥을 또 짚어주셨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현대차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업종이 뭐 내년에는 뭐 AI 이 반도체랑 같이 붙어서 가는 게 이제 피지컬 AI가 될 거고 거기에 이제 로봇이 될 건데 이 과연 현대차를 로봇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정말 모멘텀이 팍 터질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거든요. 워낙 또 자동차가 재미없는 또 업종이기도 했어서. 근데 현대차가 최근에 또 많이 올랐잖아요. 오르다가 또 뭐 오늘은 또 빠지긴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동차 쪽은. 최근에는 이제 현대차가 좀 올랐던 부분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조금 고개를 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부분 다 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내년에 이제 테슬라의 로봇이 먼저 오픈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테슬라에 비해서 값싸고 좋게 만들 수 있느냐, 현대차 그룹이. 그렇게 보면은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예. 오히려 테슬라가 이제 좀 더 대량 생산에 좀 가깝고 양산형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만드는 공장에서 만드는 사람이 하던 것을 이제 기계가 대체하는 로봇이 대체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가시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로봇을 과연 현대차 그룹이 가성비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성비 있게 만들기에는 테슬라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쉽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특화된 부분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쓰임새는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시장이 크게 만들려고 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로봇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로봇을 기대하기에는 저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왜냐면은 테슬라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비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비싼 상태인데 테슬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대량 생산을 통해서 코스트를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현대차 그룹이 과연 거기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 감안했을 때는 저는 퀘스천은 있어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땐 저는 쉽진 않다라는 쪽에 좀 더 가깝긴 해요. 제 의견은. 그래서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먼저 테슬라 로봇이 먼저 나올 거고 그리고 값도 더 싸게 나오는데 과연 그거를 제치고 현대차 그룹이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까 봤을 때는 저는 약간 부정적이기는 해요. 대표님께서 부정적이란 단어를 잘 안 쓰시는데 보수적이란 단어보다 이제 하나 더 가신 거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쉽게 비유를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로봇 청소기를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이랑 LG가 로봇 청소기를 만들고는 있지만 이제 중국산 로봇 청소기가 거의 국내 시장을 휩쓸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도 싼데 품질도 더 좋아. 약간 이런 이제 로봇 청소기 한해서 얘기를 하면은 근데 저는 로봇 산업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국내 회사들이 로봇을 만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중국은 더 싸게 만들고 근데 더 싸게 만드는데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가 사줄 사람이 존재하죠. 근데 테슬라를 비교하면은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 비해서는 더 비싸지만 성능은 더 좋고 시장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한국 업체는 중국보다 싸게 만들기 어렵고 그리고 테슬라보다도 가성비 있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땐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은 저는 쉽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그저 기대감만 그래서 있는. 최근에 뭐 로봇 관련된 주가가 움직인 거는 저는 순환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자산주들도 일부 주가가 폭등을 하고 그리고 현대차도 갑자기 로봇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내놓은 자율주행 영상을 보면은 편집본에 가깝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율주행 기술력에 대해서도 사실은 크게 믿기 좀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단기간에 좀 과도하게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약간 순환매 차원에서 이게 옳은 게 아닌가 이렇게 개념치 말아라. 순환매 차원이다. 차원에서 옳은 게 아닌가 이렇게 로봇 청소기 얘기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저도 중국산 쓰고 있어가지고 성능이랑 가격이 비교가 안 되죠.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현대차는 짚어봤고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실 때 어쨌든 내년 시장이 좋다고 하고 일단 1순위를 IT 쪽으로 보셨다면 2순위는 그럼 어떤 종목을 좀
어떤 업종을 보고 계세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조방원 비중이 제일 높았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IT 비중이 그냥 압도적으로 높아요. 거의 80% 이상. 네, 지금 거의 한 80% 정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나머지 20%도 아까 얘기했던 전력과 관련된 업체들을 갖고 있거든요. 거의 다 그냥 네. 거의 그러면 그 100%. 밖에 뭐 한 5에서 10% 정도 네.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정말 개별 주식들. 그래서 바이오 중에서 뭐 똘똘하네 네, 하나, 뭐 그리고 이제 개별 소비재에서 뭐 하나, 뭐 요런 정도의 느낌이고, 나머지는 다 AI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후년 감안했을 때 PR 기준으로 봤을 때 6배 정도, 6배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과거 대비해서 높은 수준에 있지만 제일 싼 주식이에요.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와, 뭐 AI 관련된 주식으로 사실상 정말 상당한 그래서 저는 비중을,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예를 들어서 상반기는 조방원이 없으면은 그냥 수익률이 그냥 안 났던 그랬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하반기는 최근 뭐 한 달 사이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IT가 없으면은 그냥 시장을 전혀 못 따라갔던. 그러니까 시장은 오르는데 내 수익률은 안 오르거나 심지어는 빠지는. 마이너스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내년에도 똑같은 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특히나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IT가 없으면은 그냥 지수는 오르는데 내 주식은 안 오르는 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올해 수익률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그냥. 아예 그냥 마이너스거나 주가가 안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빼고 갈아타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고, 지금은 좋은 시점이다. 왜냐면은 최근 한 달 내에 보면은 IT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 됐을 때는 또 이제 유동성 장세가 오게 됐을 때는 저는 IT가 먼저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미리 갈아타야지. 안 그러면은 내 주식 아까워서 못 팔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올해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 다 가는데 나만 안 가는. 지수는 오르는데 나는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네. 그런 분들 주변에 많아요. 뭐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바이오 뭐 갖고 계신 분들. 그 저번 달 나오셔갖고 바이오 중에서도 그 리투가 되게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뉴스 보니까 뭐 중국 뭐 공장 뭐 본격화하고 뭐 미국 진출 얘기도 나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맥을 잘 짚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되게 바이오 쪽에서, 그리고 스킨부스터 쪽에 굉장히 큰 변화였었고요. 근데 이제 그 변화가 조금 여러 채널에서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트렌디하다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화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그거 한번 만져보려고요. 만져본다고요? 맞아보려고요.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프지 않다 그래가지고. 근데 아픕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한은 이제 리쥬란보다도 오히려 더 아프다라고 그래요?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효과가, 예를 들어서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2달 지나야지 올라오는데 이제 리투오는 한 2주 정도면은 그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인 효과. 더 제가 알기로는 더 아픈 걸로 알고 있어요. 더 그래요? 아파도 효과가 더 빨리 나오고 더 괜찮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사실 저는 아픈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안 맞아보셨죠? 안 맞아서 그렇지만 저는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아픔을 참고 맞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사실 한 7, 8월까지는 바이오가 많이 사실 좀 기었었어요. 그러니까 못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제 라이센스 아웃하고 이제 임상 결과가 사실 이게 기대했던 것보다 좀 못 미쳤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달라졌던 부분은 라이센스 아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다만 이제 뭐 특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거래선에 이제 상품이 이제 판매가 중단되면서 주가가 쭉 오르다가 좀 멈췄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듯이, 바이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업종이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 개별 달라요. 기업별로 네. 다 상황도 다 다르고 주가도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올해 올랐던 바이오 기업들은 불과 한 4-5개 기업 정도 손에 꼽을 정도로 그 회사들은 많이 올랐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주가가 오히려 거의 대부분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오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긴 한데 결국에는 종목 피킹이 엄청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또 올해 약간 또 소외됐던 이제 업종 중에 하나가 엔터였거든요. 내년에 또 BTS가 또 컴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또 하이브도 이제 그 뉴진스도 이제 다시 돌아가고. 저는 하이브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엔터사들 보면서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보면 볼수록 좀 있기는 해요. 어떤 게요? 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덜 민감한 것 같아요. 아, 돈을 막 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그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비용 수준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십억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막 200억 나가 있고 막 이래요. 아, 그게 그게 이제 흥청망청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미래를 위해서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수준을 항상 훨씬 넘어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보면은 엔터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들이 다 못 미쳤거든요. 그 이유가 투자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의 영역을 훌쩍 다 넘어버렸어요.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엔터사들의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그럼 내년을 어떻게 할 거냐 보면은 그냥 상식적으로만 그냥 그 공연 관람 티켓 곱하기 이제 Q 관람객 수 곱하면은 그냥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근데 항상 그렇게 나왔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환경 자체는 올해 워낙 비용을 좀 많이 썼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이제 BTS 컴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을 거는 같은데 과연 숫자가 얼마 나올지는 저는 오픈해봐야지 알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다 보니까 그렇죠. 같은 돈으로 투자를 할 거면 사실 좋을 것 같은 곳이와 완전 그 좋을 게 확신한 곳과 비교를 그러니까 하면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다른 업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랑 Q랑 곱하면은 이 회사 이익이 얼마 나오겠다는 게 추정이 나와요. 근데 엔터사들은 이게 안 나와요. 예측 가능하지가 않다. 그게 대부분 가끔 간헐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든요. 간헐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쇼크가 나올 때도 꽤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1분기에 반영되냐, 2분기에 반영되냐, 이 분기에 반영되는 부분도 되게 편차도 크고 이제 우리가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원래 3분기 반영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3분기 쇼크 나오고 4분기에 반영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또 여쭤볼게요. 올해 또 배당주들 많이 또 올랐잖아요. 상법 개정안도 나오고 또 이제 진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또 은행주나 뭐 통신주들이 또 수혜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뭐 이 배당주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시가 배당 그런 매력이 좀 낮아지기도 한 상태인데 내년에는 이 사실 저는 배당 투자가 제일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내년에 이 배당주들은 어떻게 또 전망을 하시는지. 근데 분리과세는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모든 업종이 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특정 요건을 이제 통과해야지만이 충족해야지만이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 14% 있고요.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배당주 투자를 할 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확실히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 이익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좀 확신은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익이 깨지면은 배당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주가 하락폭 배당 폭보다 주가 하락폭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말 분리과세에 해당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닝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 높은지라는 부분을
조금 염두하고 투자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과거 이제 7년에서 한 네. 10년 정도 재무제표를 보고 이익이 네. 이제 쭉 그래도 완만하게나마 네. 상승하는 이제 기업을 피킹을 해라 뭐 이런 조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네. 뭐 그러면은 사실 확률적으로 좀 높아지긴 네, 하지만 근데 이제 좀 더 중요한 부분은 당장 내년, 후년 1년 후, 2년 후, 3년 후까지 유지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거도 중요하지만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뷰를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뭐 업종이나 기업마다 다 다를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체크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만 들어보면 네. 내년에 뭐를 이제 해야 될지 네. 뭔가 그 큰 집은 좀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으로 그 남은 12월과 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좀 네. 유효한 투자 전략 물론 다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정말 요것만은 엑기스로 네. 짚고 넘어가라. 요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금 시장이 되게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맞아요, 있기는 피곤해요. 하거든요. 근데 저는 내년 봤을 때 저는 두 가지의 틀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밸류업과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내년에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리과세도 확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3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의무 소각이 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 꽃을 피우는 시기가 내년이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부는 시기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이 사실 반도체 내지는 IET예요. 근데 그쪽에 영업이익 전망치들이 적어도 50% 이상씩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EPS 성장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익 성장률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등에 가까워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닝 모멘텀도 받쳐주고 정책 모멘텀도 받쳐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 연간으로 이제 봤을 때 여전히 투자 매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좀 더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유동성 확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런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을 했죠. 맞아요. 12월 1일까지는 유동성 긴축을 시행을 했었고 12월 1일 날 마무리되면서 QE가 내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너무나도 빨리 이제 정책적으로 나오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이 내년에 붙는다고 하면은 뭐 향후에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흔들리면서 시장에 변동성을 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답답하고 조금 변동성이 커서 조금 불편하거나 괴롭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 참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타이밍이나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냥 내년 연간으로 바라보고 지금은 주식을 보유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내년에는 정책 모멘텀과 이익 모멘텀, 어닝 모멘텀이 있고 또 유동성까지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크게 한번 여전히 크게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또 오늘 또 허준 선생님께서 주식계의 허준 선생님, 이건규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하나하나 또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맥을 또 짚어주셨는데 저희 또 2달 후에 또 2월에 뵙겠죠. 2월에 또 어떻게 또 1월, 2월을 보냈는지 또 그때는 조금 더 뭐 좋은 시장 환경에서 이야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연말 잘 보내시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